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얘기 출발은 이제 미 대통령 탄핵 위기 얘기를 좀 출발할 거고요. 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써놨고 맥주를 좀 먹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그 힐링 방송은 항상 좀 여유를 가지고 오늘 마시는 맥주는 제주 위트에일이고요. 제가 고기랑 먹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인데 오늘은 뭐 안주로 고기를 먹을 수는 없고 제가 먹방 술 먹방이라고 쓰긴 썼지만 사실은 술을 먹는 거지 먹방은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가져오진 않았고 오늘은 일단 제주 위트에일은 제주 위트에일 맛만 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할 얘기 첫 번째는 이제 써놓은 것처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탄핵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건데요. 그 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라는 얘기는 참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얘기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번째는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만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재작년인가요? 쯤이었죠. 이제 러시아 쪽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하던 당시에 투표에 러시아가 어떻게 관여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불렀는데 뭐 이거는 이제 정확히 실체가 확인이 되진 않으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정확히는 탄핵 자체를 언급했다기보다는 이게 사실이면은 탄핵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였을 뿐이지 이런 근거로 인해서 이거는 탄핵이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간 건 아니었어요. 정확한 분위기는. 네, 그때 당시 첫 번째로 나왔던 러시아 스캔들은 그런 식의 이제 진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간추려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대선 당시에 되기 위해서 러시아 쪽에서 개입을 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였고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자로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요거 관련된 기사들을 좀 정리해서 읽어보면서 이거 얘기를 어디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짧게 말할수록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출발점부터 얘기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발점을 잡은 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선출될 때 곽동욱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대통령이 선출될 때 이제 현재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있을 것이고 공화당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제 대통령 선출에 실패해서 야당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자 보통 이제 구도가 양강 구도가 돼요. 두 명의 대통령이 싸우게 되는데 이제 보통 한 번에 대통령이 되고 난 사람이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을 더 하냐 마느냐가 선거가 있을 건데 바로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논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있을 거잖아요. 물론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게 되는 대통령 후보는 보통 한두 명 정도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두 명 정도가 더 있게 되는데 지금 곽동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유력주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라는 전직 부대통령이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 이 조 바이든이라는 분이 미국 그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 때 나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연임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대통령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여기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적이죠. 적인 당.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 적인 민주당에서 배출한 후보인데 이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직 부통령이었던 시절이 언제냐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부통령을 하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가지고 있는 약점, 뭐 외교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들 이렇게 스킬 포인트 찍듯이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강점만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 약점을 보완해주면서도 능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조 바이든
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때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이 상원 의원인 분이 이제 부통령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7년까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대충 감은 잡히시나요?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호적수가 될, 라이벌이 될 사람이 조 바이든이라는 분이고, 전직 부통령이라는 분입니다. 부통령을 하면서 당연히 일단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호적수가 될 만한 커리어는 충분히 쌓은 겁니다. 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이미 정계에서 그 역할도 해보고 외교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적수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란 분이 이제 두 명의 인물만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쳐내고 항상 생각할 때는 이미지를 그냥 간단히 그리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이분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는 사람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라는 부통령이었던 분이 바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조 바이든이라는 분께서 이분이 꼭 계속 정치도 하셨겠지만 이렇게 뭐 물론 다른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 생활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뭐 기업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가죠.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있어요. 뭐 이름 얘기하기 시작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 사업가인데 그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천연가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천연가스 관련된 사업. 근데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럼 웬만하면은 보통 뭐 국내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실제로 부통령이었던 2017년 이전까지 부대통령이고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던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에서 이제 부패가 워낙 심해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아직 이제 발전 도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패가 심하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는 국가입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선진국들로부터 교류도 하고 도움을 받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을 받고 하는데 당연히 미국에서는 원조를 해주고 그 원조 중에는 이제 군사 원조도 당연히 있었어요. 군사력을 빌려주는 건 아니고 이제 군사 자금을 이제 4조 원 정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근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국가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냥 미국이라는 국가가 바보도 아니고 자, 우리가 보통 미국 이렇게 딱 생각하면 어때요? 맥주 한 캔 마실게요. 일단 어때요? 계산적인 딱 국가죠. 딱 그 사리 분별 해가지고 딱 그 도울 거 돕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국가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에서도 당연히 뭔가 이제 좀 개선의 여지라든지, 그러니까 좀 받는 돈을 제대로 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미국에서 원조를 해줘도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건데 원성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면서도 보통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너희 국가의 어떤 부패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발전하려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줘야 우리가 원조를 해줄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뭐 당연하다는 듯이 원조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잠시 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원조,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에 대한 원조를 뭐라 그러죠? 연기했어요. 연기. 바로 해주지 않고 좀 연기를 했습니다. 한 모금 먹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요구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얘기해서 야, 너희가 부패하고 있는 것들을 좀 바로 잡아. 기업이랑 정치랑 뭐 이런 것들 좀 열심히 좀 바로 잡고 이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부패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 뭐 경찰이 수사를 한다든지 검찰이 수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럼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부패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해서 조사를 당연히 하겠죠. 그 부패의 대상이 되는 곳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곳은 보통 어디겠어요? 둘 중 하나겠죠. 하나는 정치인, 하나는 기업인이겠죠. 기업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패한다 그러는데 뭐 개인이 부패하고 이런 걸 찾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 명 잡아가지고 부패한 거 찾고 이런 거를 부패 조사라고 하진 않죠. 그건 타겟팅 조사지. 어쨌든 당연히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도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뭐 이러기 위해서기도 하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부패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불과 몇 분 전에 얘기했는데 조 바이든 당시 조 바이든 부대통령이라는 분의 아들이 어디서 기업을 하고 있다? 어디서 기업하고 있다 그랬죠? 우크라이나에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자,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기업을 조사하면서 이분을 빼놓고 조사할 수 있을까요? 하필 또 작은 기업은 아니었어요. 부패 조사를 하면서 당연히 수사 물망에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냐면, 이게 우크라이나 안에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라고 하죠. 그걸 조사하고 이제 기소하고 막 이렇게 어쨌든 법적으로 형벌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조사하실 분을 당연히 임명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찰분이 이분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지금 부패를 척결하라고 요청을 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부패를 척결하다 보니까 미국 부대통령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지금 누가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미 부대통령의 아들내미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명단에. 이 사람 어디야? 이러고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는 이슈가 돼가지고 검찰에서 그 우크라이나 쪽 검찰에서 이걸 수사를 하는데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막 언론에서는 막 물어뜯기 시작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이거 지금 뭔가 의심이 든다. 지금 이거 우크라이나 검찰 쪽에서 미국 부대통령의 아들은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상황은 어쨌든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 부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부패 척결 검사를 우크라이나에서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부대통령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명단에. 그래서 당연히 언론에서는 야, 이거 봐주는 거 아니냐, 아니면 미국 부대통령이 압박 주는 거 아니냐, 수사하지 말라고, 제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에서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알력 다툼 이런 거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 측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아예 그냥 발표를 때렸냐면, 그냥 조사해라, 심도 있게 조사하는 것을 추천한다, 심도 있게 조사하는 것을, 네, 라고 매우 동의한다,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모든 기업들을 조사하라 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사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세한 얘기까지는 이제 정말로 막 우크라이나 쪽 정치 얘기랑 이런 것까지 다 파봐야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던 검찰 제일 윗분은 아니고 이제 검찰 부장급인가 본부장급인가 하시는 분이 그 이후로 목이 날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형당했다는 건 아니고 자리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네, 자리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일 때 벌어진 일이에요. 너희가 부패를 좀 척결을 해줘야 우리도 원조할 수 있으니까 부패 척결을 좀 하시는데, 미국 정부의 부대통령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앞전에 있었어요. 2017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조 바이든 전 부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2020년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호적수로 지금 나올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뜬금없는 것까지는 아닌데, 갑자기 이제 어제자로 그 미국의 국가정보국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정원 급이겠죠. 다만 거기는 이제 단계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상급이 있고 이제 하급이 있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정보국이라는 곳에서 누군가가 내부 고발을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현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대화가 오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부적절한 대화가 오고 갔는데 내가 아는데 지금 그 내용 아는데 이거 내가 내부 고발은 여기까지 할 수 있고 내 정확한 내용까지는 까보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당연히 절차가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상급인 사람한테 자 이런 건이 있는데 이거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절한 통화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했습니다.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라고 했는데 그 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잘잘못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뭉갰어요. 다음으로 넘기지 않았어요. 뭔가 얻다가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국회에다가. 원래는 그게 일주일 내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근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돼서 지금 언론이랑 여기다가 던진 거예요. 내가 아는데 방금 뭐라 그랬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 탄핵감이다.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처음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누가 좋아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쪽에서 당연히 좋다고 달려들겠죠. 그게 어디겠어요? 민주당이겠죠. 그럼 민주당은 누가 소속돼 있어요? 조 바이든 부대통령. 내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했다는 부적절한 통화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냥 처음 기사에서는 계속 부적절한 통화다라고만 나왔어요. 부적절한 통화다. 네, 허성웅님 미국 언론에서 엄청 좋아하겠네요. 그쵸? 지금 기사 쏟아져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트럼프 탄핵 이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아하니 어떤 통화를 했다고 한 거냐면 이 통화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앞전에 굳이 그 지난 정부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현직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다라고 고발을 한 거냐면 아직 팩트는 모릅니다. 이건 팩트는 아니에요. 이런 통화가 오고 갔다라는 건데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면서 자, 너희한테 내가 4조 원어치의 군사 원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님 자, 우리가 군사 원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 계속 받고 싶으면 저한테 좀 마음에 드는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너무 그 정치 경제 부패가 너무 심하고 그것 좀 개선 좀 하시지 않을래요? 그거 좀 개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부패를 개선하시면서 개선을 하려면 일단 조사도 많이 좀 잘 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좀 하다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의 그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그 조 바이든 전 부대통령의 아드님이 워낙 부패가 썩었다 이런 조사 자료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요? 약간 요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음 연도에 진행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라이벌이 될 사람의 뒤를 캐거나 또는 뭔가 문제가 될 것을 발견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그 말은 할 수 있다라고 쳐요. 그냥 개인 술자리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이라는 국가가 해주고 있는 4조 원짜리의 군사 원조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사실 여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미국이라는 국가라는 것은 트럼프께 아니죠. 트럼프가 아무리 최고 통수권자라고 해도 그거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대리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지 국정을 하는 것이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께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연히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국가 원조를 들먹여서 협박을 했다라는 게 된다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히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화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송 MD님 사실임을 입증할 방법은 결국 없네요. 지금으로선 그런데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반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만약에 사실인 것처럼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진짜로 사실이 아니어도 지금 이대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소문을 그렇게 가만히 두면 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단어로 자리를 잡아서 각 언론사에서 헤드라이너를 뽑을 것이고 그걸 결국에는 지금 내년 재선 준비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면서 내년 재선 준비하시는 분이잖아요. 당연히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타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격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이 좀 걸으시죠. 좀 걸죠. 야, 이 쓰레기들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당연히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얘기를 하면서 뭐 각종 비속어들은 빼고, 뭐 비속어를 썼진 않지만 이렇게 각종 비하 발언들은 다 빼고 얘기를 하자면, 25일날 미국 시간으로 25일날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 라고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당연히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그 정치나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개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통화 내용 자체를 공개하겠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문제는 그거 나와도, 그러니까 진짜 풀 버전이 다 공개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조작 의혹은 또 얘기가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어쨌든 국가, 그 각 통수권자가 국가 대 국가로서의 대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실제로 어쨌든 이게 밝혀져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극비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서로 간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공개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 내내 그 얘기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통화하면서 내내 조 바이든 갈구지 않으면 내가 너희한테 4조 원 안 주겠다 이 얘기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EDM 리믹스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분으로 통화가 공개가 될 텐데, 통화가 이제 그거 보고도 당연히 얘기는 나오겠죠. 하지만 어쨌든 제 통화 내용을 공개할 거다 이 쓰레기 언론사들아라고. 제 의견 아닙니다. 제 의견 아니에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너희는 이런 가짜 뉴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가짜일 수도 있죠. 진짜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통화 내용이 공개되기까지는 현재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해서 지금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가지고 트럼프의 반대 사이드인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트럼프의 탄핵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처음으로 탄핵이란 단어를 써서 나왔습니다. 근데 최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뭐 조용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되자마자도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죠. 러시아 쪽에서 이제 투표를 도와줬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 얘기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얘기냐면, 그 러시아 스캔들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 국회에서 그래도 탄핵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요런 입장을 취하셨던 분께서 이번에는 만약에 이게 진정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뉘앙스까지는 갔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최대한 재밌게 얘기하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정말 위험한 얘기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지만 국가가 대통령 께인 게 아니에요. 왕이 아니죠. 자신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 것이지, 자신의 이윤, 즉 재선, 대통령 선거 이런 것을 위해서 타국한테 위협을 했다라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스템 위배예요. 벌어져선 안 될 일에 속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국회에서는 이거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 탄핵을 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러시아 스캔들 때만 해도 반대하셨던 분께서, 민주당 안에서도 트럼프의 적이신 분들께서도 반대하셨던 탄핵을 였지만 이번에는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미국 대통령이, 야, 나랑 지금 싸워야 될 사람의 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거기서 조사하거나 뭘 해놓지 않으면 나는 미국이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너희 원조 안 해줄 거야 라는 걸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 그 최고의 수비는 뭐라는 얘기가 있죠?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당연히 여기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수비만 해서는 사실은 뭐 외교라고도 할 수 있고 정치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사회에서 정치 많잖아요. 사회생활에서는. 자, 정치를 내가 아니다라고만 버텨서는 사실은 이거를 잠식시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언론사에서는 계속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단어가 선정돼서 나갈 거잖아요.
사람들 뇌리 계속 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야 됩니다. 보통 단어를 뒤집어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하나의 단어가 고정돼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뒤집으려고 시도를 하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앞에 조 바이든 부통령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자, 생각해봐라. 지금 여기서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자, 내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면, 자, 내가 미래에 내년에 내 라이벌이 될 조 바이든이라는 분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패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내가 조사를 시켰다라는 얘긴데, 아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부패 조사라는 얘기도 했고 군사 원조 관련된 얘기도 하긴 했다라고 실제로 인정은 했습니다. 그 원조 관련된 얘기는 했다, 이거는. 자,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이거를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 얘기를 하냐면, 조 바이든 전 부대통령의 아들이 사업을 했었고, 실제로 2017년까지 그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부패를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 조 바이든의 아들이 사업하고 있는 곳까지 조사를 하게 됐었고, 그거를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해서 이 부패를 조사하던 검찰 담당관을 잘랐다, 파이어했다. 권력 남용은 내가 아니라 저쪽이 했다 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재밌죠? 거의 드라마입니다. 사실 이거 미드였으면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시즌 하나는 뽑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 계속 당해서는 내 쪽만 노이즈가 쌓이잖아요. 내가 청결하지 않다는 노이즈만 쌓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반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고 있던 당시에 문제를 일으킨 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 라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결국 두 인물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싸울 조 바이든이라는 전직 부통령이 있는데,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한테 이 조 바이든 전직 부대통령의 나쁜 점을 캐어놓지 않으면 미국의 힘을 쓰겠다라고 했다고 지금 터진 거고, 내부 고발이 터진 겁니다, 이거는. 근데 조 바이든 전직 부대통령은 그 부대통령이었던 시절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검찰 관련자를 잘랐다라고 해서 지금 둘이서 싸움이 붙었고, 거기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죠? 유승호님,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 맞습니다. 스타크래프트랑 때 항상 느끼죠. 아, 그쵸. 공격해야죠. 컨트롤 힘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수비만 해주면 고마운 거거든요. 공격하기 쉬우니까. 곽동훈님, 와, 역시 스마트하네요. 그쵸. 이게 사실 한 편의 미드예요. 지금까지 나온 게. 진짜 시즌 한 반편 분량은 나온다니까요. 6화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 재밌죠. 사실 현실이 더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MD님,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라도 찾아야죠. 맞죠?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놓고 보면 어디가 더 잘못했다 덜 잘못했다가 존재할 텐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 자, 지금은 아까 그 구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단어에 묶이게 되죠? 그러면 트럼프 스캔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뇌리에 박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언론사나 뭐 디지털 컨텐츠나 이런 데서도 우크라이나 스캔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계속 쓸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정리돼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걸 얹어버리는 거예요. 끼얹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만, 또는 나는 안 그랬지만 저쪽은 이런 게 있다라고 얹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단어로 바뀌죠? 바이든 스캔들이라고, 바이든 스캔들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조 바이든 스캔들, 뭐 아니면 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한 단어에 둘이 엮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건 머리를 쓰는 거죠.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검색했을 때 트럼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이든도 나오게 됩니다. 조 바이든 전직 부대통령도 같이 엮여서 나오게 돼요. 그쵸? 굉장히 스마트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단어 안에 너도 들어와 하고서 진흙탕으로 그냥 당겨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막 미드에서 보면은 막 BGM 깔고 이렇게 하면은, 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인터넷 그 검색어랑 여기서 막 디지털 컨텐츠 안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안에 둘의 그 관련도가 점점 막 50% 60% 막 이렇게 싸우게 되고 딱 이런 장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장면이 나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허성욱님, 요새 정치가 미드보다 더 꿀잼. 맞아요. 뭐 재밌습니다. 네. 아코님, 미드보다 꿀잼. 아, 그니까 장난 아니죠. 진짜 재밌어요, 그쪽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걸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올립니다. 자기가 이렇게 야, 이 쓰레기 같은 말하면서 막 트위터에 올라와요. 진짜 재밌습니다, 거기는. 선인아님, 럼프형 전투력이 더 셀 때. 근데 그분은 진짜로 좀 전투력은 센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머리 굴러가는 대로 이제 하죠.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사실은 정치 얘기 잘 안 하는 방송이잖아요.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는 방송이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갖고 왔겠어요? 제 이거 되게 서론이 벌써 여기까지가 본론처럼 느껴지셨겠지만 미국 대통령의 탄핵 위기가 금융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이슈예요. 이 정도 되면. 왜냐면은 미국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얘기 자체는 거의 잘 안 나왔었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래 탄핵이란 단어 잘 안 나오죠. 실제로 잘못을 해야 나오는 거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현재 그 내부 고발된 썰이 진실이라면 진짜로 위험한 상태예요. 진짜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금융시장,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항상 제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돈 놓고 계산하시는 분들은 헛된 얘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할 때 움직이죠.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 탄핵 위기라는 썰이 퍼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낙폭을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 증시에 있는 주식 가격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잘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해예요. 오해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금융 경제 시장에서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제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 영상에도 일부러 포함을 시켰던 단어와 함께 딱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컨센서스, 또 다른 말로는 예상이라고도 하죠. 예상 또는 대중의 예상, 컨센서스라는 단어. 그거랑 하나는 뭐냐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불확실성. 무슨 단어예요? 뒤에 있는 단어는 확실하지 않은 것, 확실하지 않은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불확실성.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융시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벌어져서 수습이 되는 데까지만 확실하면 그거는 위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벌어진 일입니다. 금융시장과 경제에서 위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또는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미국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에 진행된다 라고 하면 골치 아픈 거 엄청 많죠. 골치 아픈 거 엄청 많습니다. 자, 지금 허상욱님께서도 이제 불확실성이죠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하원에서 탄핵 소추 가결돼도 상원에서 부결되지 않나요? 어차피. 지금 요거는 좀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제 국회의원이 그 단일이 아니고 하원과 상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위아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꼭 상하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하원 쪽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파인 그 민주당이 다 잡고 있고, 상원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쪽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탄핵을 시키려고 보내도 그 상원에서, 상원 의원이라고 해요, 거기서는 안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채팅으로 감사드리게, 정리 감사드려요. 네,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불확실하다는 거. 불확실하다. 자, 근데 여기서 불확실하다는 게 미국 대통령의 앞으로의 앞날이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걱정해가지고 미국 금융시장이 하락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쵸? 그분께서 뭐 나중에 노년에 뭐 틀니를 끼시든 아니든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이제 증시에서 돈을 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기 때문에 맥주 한 모금만 할게요. 여기서의 불확실성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겪기 시작을 하면 어쨌든 의사결정권자잖아요. 회사로 치면 누구예요?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 최종 결정을 해줘야 뭔가 큰 건들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상 이분이 해주지 않아도 진행되도록 시스템이 구비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될 수 있겠죠.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겪게 되면 지금 걸려있는 안건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가장 유명한 거. 미국 중국의 무역전쟁, 무역협상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중 무역협상 하고 있죠. 그거 어떻게 될 건데요? 지금 그거 지금 이제 앞으로 해결만 하면 되도록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죠. 요것도 제가 바로 뒤에서 얘기를 이어서 할 건데, 요거 어제자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다가, 뉴스보다 더 빠른 트위터,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리셨죠. 야, 이 정신머리 없는 중국아, 니들은 하라는 거 제대로 안 하고 환율 조작하고 자유무역도 하지 않고 이것들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지금 지난주까지 무역 전쟁 무드였다가, 자, 지난주쯤 제 이슈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협상 무드로 바뀌었었죠. 또 협상 무드로 바뀌었다가, 자,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는 야, 이 중국 놈아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또.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대체 앞길 하나도 모르겠는 이 상황에서 그쵸, 지금 허상욱님 10월에 스몰딜 예상인데, 그러니까 작게나마라도 조금씩 협상해 나가는 걸 스몰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 위기 얘기가 나온다고 쳐봐요.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우리 지금 자기 탄핵 걸고 그런 거 해결하시겠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성을 떠나서 뭐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뭐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웃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가장 크게 뭐가 있죠? 북한을 끼고서 딜을 하고 있는 이제 3국 딜이 있죠. 북한, 한국, 그리고 미국의 3자 딜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국은 또 먹히고 있죠. 지금 우리 군사 그 무기 구매 관련 또 딜 떴죠. 그 핫딜 떴죠. 핫딜. 네, 정치 얘기는 혹시나 국내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불화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 지금 저는 말 그대로 지금 경제적 건수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건수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핫딜 딱 떠가지고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또 뭐 있어요? 세 번째 일본 한일 지금 무역 전쟁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한일 관계가 서로 풀어야 되는 이유긴 한데 미국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느냐는 계속해서 예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사실 재밌는 게 일본이 지금 미국 눈치 보느라 겁나 바쁩니다. 아, 네, 진짜 어쨌든 이런 많은 국제 정세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항상 이제 처리도 해야 되고 관심도 기울여야 되고 미국 자체가 안정화돼 있어야 다른 국제 관계가 좀 안정화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이 경찰 국가라는 걸 인정하든 말든 제일 파워풀한 국가니까.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탄핵 위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시 금융경제로 돌아와요.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걸려있는 모든 안건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란 뜻은. 그래서 미국 대통령 탄핵 위기라는 썰이 나오고 나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면 세계가 위험하기 때문이다라고 혹시 곡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먹구름이 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모르는 이 상태를 금융시장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투자 쪽 기사나 이쪽 많이 보시게 되거나 뭐 제 방에는 이제 이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이쪽 시장 기사에서 가장 많이 볼 단어는 뭐라 그랬죠? 딱 두 개예요. 컨센서스와 불확실성. 되게 웃긴 게 이쪽 시장에 몸을 담으면 어떤 그 지겨움이 드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FOMC 회의 뭐 아니면은 뭐 내일 새벽자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스몰 딜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좀 그 되게 골치가 아팠는데 내일이면 확정이 나니까 안 되든 되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내가 방향성을 결정하면 되잖아요. 팔든 사든. 근데 되게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고 있다가 내일이 돼요. 그래서 뭐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기사나 레포트에는 그 다음 불확실성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음 컨센서스, 다음 불확실성. 컨센서스는 이제 이번 주 이슈 하이라이트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시장에 있다 보면 되게 그래요. 이놈의 세상은 계속 불확실해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레포트와 기사에서 그 단어는 항상 문제거리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작은 일들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워낙 큼직큼직한 일들의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그게 좀 힘든 거예요. 뭐 무역 전쟁 엄청 큰 건이죠. 무역 전쟁 엄청 큰 건, 지금 유로존 위기 엄청 큰 건, 미국 대통령 뭐 엄청 큰 건 뭐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항상 멈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거래량 자체가.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선 앞두고 아니면 협상 앞두고 아니면 뭐 중요 금리 발표나 이런 거 앞두고 하루 이틀 정도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해보면 당연히 아는 얘기고. 네. 그래서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면 일단 증시에선 사람들이 불확실한 데에 놓느니
빼놓겠다라는 심리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굉장히 재미난 이 정치 미드, 미국 정치 미드의 금융시장까지 이제 딱 연결돼서 뭔가 한편에 지금 미드 시즌 하나가 나온 거죠. 미드 시즌 하나가 금융시장까지 막 거기서 막 헤드셋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앞에서 소리치고 있고 막 그 종이 던지고 있고 막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항상 월가 그 그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시즌 하나가 이제 12편 정도 된다면 11편 마무리 정도가 이제 그런 장면으로 막 어떻게 될지 예고편 나오면서 끝나는 그런 미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 하나로. 네. 그래서 SH는 하루하루가 사건인데 영원한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그쵸? 이제 다만 이제 불확실성의 크기 차이가 좀 존재하는 거예요. 뭐 자잘한 거야 늘 있는데 이제 워낙 큼직큼직한 사건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길게 되면 지치죠. 뭐 하나가 좀 끝나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요거는 실제 레포트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인데,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 무역 협상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할 때 이 피로감이라는 게 뭐냐면 결정이 빨리 나줘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게 결정이 안 난 상태로 계속되면 투자자들은 어때요? 계속 피곤하죠. 샀다 팔았다 하거나 또는 기관급에서는 샀다 팔았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긴장한 상태로 사거나 팔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긴장 바짝하고. 이 사람 트위터에 뭐 올라오는지 계속 긴장 바짝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로감이라는 표현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고, 저도 이거 이렇게 재밌게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미 대통령 탄핵 위기 썰이, 야, 이게 조 바이든 부대통령 시절부터, 그러니까 지난 정부죠. 지난 정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러는지 참. 아코님, 시즌2에서는 누가 당선되는지 나오겠네요. 그쵸? 누가 당선되는지가 오프닝 그 대사 없는 장면 있죠? 노래만 나오면서 막 누가 악수하고 있고, 이거 커팅하고 막 인사하고, 이거 그 당선 소감 이게 발표하는 모습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점에서 그 사람이 이제 소파에 이렇게 딱 앉으면서 이제 시작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즌2가 시작이 되겠죠? 보통 미드에 그 처음 시즌 넘어갔을 때 첫 장면들이잖아요. 그 마이크 없는 상태로 이제 진행되는 그 씬들.